안녕하십니까. 전화특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8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알칼리도가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높은 알칼리도를 갖는 물은 쓴맛을 낸다. 나번 알칼리도가 높은 물은 다른 이온과 반응성이 좋아 관내에 스케일을 형성할 수 있다. 답은 알칼리도는 물속의 수중생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물의 생산력을 추정하는 변수로 활용한다. 답은 자연수 중에서 알칼리도 형태는 대부분이 수산화물의 형태라고 그래서 여기서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OH-거든요. 자, 자연수는 pH가 얼마죠? 8.2로 약알칼이에요. 그래서 약알칼리를 나타낸다는 소리는 약알칼리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 약알칼리성 물질이 뭐죠? 중탄산염, HCO3-예요. 그래서 중탄산염이라는 HCO3-가 자연수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수의 pH는 8.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성층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로 발생되는 물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온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는 물의 밀도 차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나번에 봄과 가을에는 저수지의 수직 혼합이 활발해서 분명한 층의 구별이 없어진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죠. 답은 여름에는 수심에 따른 연직 온도 경사와 산소 구배가 반대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온도와 산소 구배, 반대 모양을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는 표층의 온도가 높죠. 심수층으로 갈수록 내려갑니다. 반대로 산소도 표층의 산소가 높죠. 심수층으로 갈수록 산소가 돼요. 낮아져요. 그러면 반대 모양인가요? 같은 모양인가요?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라번이 겨울과 여름에는 수직 운동이 없어져서 정체 현상이 생기며 수집에 따른 온도와 용존산소 농도 차이가 크다. 그래서 여름에 강한 성층, 겨울에 약한 성층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그랬죠. 자, 정답은 다번. 그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물질 중에서 이온화도가 가장 큰 물질은, 자, 이온화도가 큰 물질은 강산성 물질 아니면 강알칼리성 물질이죠. 전리가 다 된다는 소리, 이온화가 다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강산성 물질, 강알칼리는 없고 강산성 물질이 뭐가 있느냐면 HNO3, 그리고 H2SO4, HCl 이런 것들. 강알칼리 물질은 NaOH 이런 물질들이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수산화칼슘이 중탄산칼슘과 반응해서 탄산칼슘의 침전이 형성됐을 때 10g의 CaOH2에 대해서 생성되는 CaCO3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자, 수산화칼슘 그리고 중탄산칼슘이 반응을 했어요. 그럼 뭐를 형성하느냐 하면 탄산칼슘을 형성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지금 왼쪽에 칼슘이 2개예요. 그럼 2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이 74, 탄산칼슘의 분자량이 100이에요. 그래서 74g일 때 2 곱하기 100g은 수산화칼슘 얼마에 해당하는가? 10g에 해당하는가? 따라서 10g일 때 X, 따라서 X를 계산하면 27.03g. 반응식을 묻는 거죠. 4번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2000mg/L의 CaOH2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이 문제 또한 상당히 잘 나오죠. 수산화칼슘이기 때문에 OH가 있는 상태에서 pH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산화칼슘은 칼슘이 2가짜리예요. 2 플러스 OH가 마이너스 1가짜리죠. 그래서 Ca2 플러스 OH 마이너스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산화칼슘 1대, 칼슘 1대, OH 2예요. 그래서 수산화칼슘의 지금 농도가 주어졌으니까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이용해서 칼슘의 농도와 OH-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수산화칼슘의 농도를 X몰이라고 두면 칼슘도 1이니까 X몰, OH는 2니까 2X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칼슘의 몰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럼 수산화칼슘은 2000mg/L는 2g/L가 되겠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74. 그러면 0.027몰이에요. 그럼 X몰이 0.027몰이니까 수산화칼슘 X몰은
OH-는 2X몰이 되니까 OH-는 2X몰,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0.027몰/L가 되는 거죠. 자, 팁에 보시면 산성물질은 H 플러스 농도, 알칼리 성물질은 OH 마이너스 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 플러스 로그 OH 2 곱하기 0.017몰/L를 하시게 되면 pH가 얼마가 되느냐면 12.73이라는 pH가 나오는 거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6번. 다음 반응식 중에서 환원 상태가 되면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반응은 ORP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이 ORP 기준에서 ORP 값이 가장 작으면 가장 나중에 일어나요. ORP 값이 가장 크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ORP가 가장 큰 라번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번이 가장 작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일어나요. 이게 4번이에요. 네 번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반응은 ORP가 가장 큰 거. 그래서 값은 SO4 2-가 SE-가 되는 거.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ORP가 가장 작은 거는 가장 나중에 일어나고 가장 큰 거는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NO3-가 NO2-가 되는 것은 ORP가 가장 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요. 1번으로 일어납니다. 4개 중에. 그 다음에 SO4 2-가 SE-가 되는 것은 ORP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SO4 2-가 SE-가 되는 반응.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이렇게 문제 물으면 NO3-가 NO2-가 되는 반응.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영양 후에 수면 관리 대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수생식물의 이용, 나번에 준설이라는 것은 영양염류들이 바닥에 침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염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슬러지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준설이라는 것은 바닥을 제거하는 거죠. 답은 약품에 의한 영양염류의 침전 및 황산동살포, 황산동은 살조제입니다. 답은 NP 유입의 정대, N이나 P가 영양염류죠. 그래서 우리가 부영양어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영양염류이기 때문에 N과 P의 유입량을 최소한 억제를 해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잘못 설명된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번 카드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칼슘 대사 기능 장애, 나번에 헌터-루셀 증후군. 우리가 헌터-루셀 증후군이나 미나마타병은 수원에 대한 질환이죠. 다번에 골연화증, 라번 펜코니시 증후군. 그래서 지금 카드뮴에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면 알카리도에 관한 반응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부적절하다는 것은 반응식이 잘못된 것을 찾아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답번의 반응식이 잘못됐어요. 반응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번은. 자,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BOD 1kg의 제거에 보통 1kg의 산소가 필요하다면 1.45톤의 BOD가 유입된 하천에서 BOD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공기량은 얼마인가? 단 물의 공기 흡수율은 7%이며 공기 1m의 삼성은 0.236kg의 O2를 함유한다고 하고 하천의 BOD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요구되는 요구되는 공기량을 계산했을 때는 공기가 나와 있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기 1m의 삼성은 0.236kg의 O2를 포함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0.236kg O2일 때 1m의 삼성의 공기예요. 그럼 여기서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걸 또 찾아볼까요? 자, 문제 조건에 보면 1kg의 산소가 필요하다면 1.45톤의 BOD가 유입돼. 그죠?
아니다. 요거네. BOD 1kg의 제거에 보통 1kg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BOD 1kg을 제거했을 때 산소 1kg이 필요해요. 1kg, 1kg의 산소를 이렇게 없앴어요. 그럼 여기서 1kg의 BOD니까 BOD는 얼마? 1.45톤의 BOD가 유입돼요.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0의 3승이죠. 그래서 1.4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BOD, 킬로그램 BOD, 킬로그램 BOD 없앴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위가 없어지고 뭐가 남죠? 1m의 3승의 공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기를 물에 집어넣는데 공기가 물에 녹을 수 있는 농도가 몇 %냐? 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100%를 기준하잖아요. 100% 녹으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양만 넣으면 되는데 7%밖에 안 녹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정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100분의 7%를 하는 게 아니고 100 나누기 7%로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요구되는 공기량은 87,772.40m의 3승이죠. 그래서 100%의 용의 공기 흡수율보다 7%가 되면 공기를 훨씬 많이 주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소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콜로이드죠. 자, 물속에 에멀션으로 존재한다. 갑은, 납은 염에 아주 민감하다. 답은 물과 물에 반발하는 성질이 있음. 라반의 소량의 염을 첨가해도 응결 침전됨. 에멀션이라는 것은 친수성이죠. 친수성. 그래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나 기타 물질에 의해서 수온이 오염되었을 때 물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거친다. 펀자이와 같은, 펀자이는 곰팡이입니다. 청록색 내지 녹색 조류가 번식하고 그리고 하류로 내려갈수록 규조류가 성장하는 지대는 자,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지금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조류가 번식을 해요. 자, 펀자이와 조류가 번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해지대에서는 펀자이라는 곰팡이만 번식하죠.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박테리아 중에서도 혐기성 박테리아. 그리고 정수지대에서는 착색조류. 그리고 회복지대에서는 여러분들 박테리아가 있는 활발한 분해지대 전후에서는 펀자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회복지대에서는 깨끗한 물로 가니까 조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류가 나타내는데 펀자이도 박테리아가 없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펀자이라는 곰팡이와 조류가 동시에 나타나니까 회복지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3번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25도씨의 4A템이 압력에 있는 메탄가스 15kg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탱크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상기체의 법칙 적용, 표준상태 기준, R, 기체상수는 0.082 리터 ATM 몰K예요. 자, 여기서 이상기체 법칙을 보시게 되면 PV는 nRT 또는 PV는 M분의 WRT예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몰수라는 것은 W 나누기 M이에요. W라는 것은 질량, M은 분자량이거든요. 그래서 PV는 M분의 WRT를 쓸 거예요. 여기서 P라는 것은 압력입니다. 압력이 얼마죠? 4atm. 그리고 V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W는 질량. 지금 질량이 15kg이니까 g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하면 돼요. 따라서 15 곱하기 10의 3승 g. 그리고 M이라는 것은 메탄가스. 메탄가스는 CH4죠. CH4의 분자량은 16g. R은 기체상수 0.082 리터 ATM 몰K.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T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273 플러스 도시온도니까 273 플러스 25K. 따라서 대입을 해서 V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V가 얼마로 나오느냐 하면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리터가 나왔어요. 따라서 미터의 3승으로 환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5.73 미터의 3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온의 종류 중에서 지하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수온 변동이 적고 탁도가 낮다. 맞죠? 수온 변동은 거의 4도씨로 일정합니다.
탁도가 낮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납은 미생물이 거의 없고 오염물이 적죠. 그래서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답은 유속이 빠르고 광역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정화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자, 유속이 느리죠. 유속이 느리고 그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소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정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라바는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물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에 보시게 되면 펀자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원시적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섭취하는 독립영양계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탄소 동화작용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죠.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광합성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엽록소 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미생물이 뭐죠? 그렇죠. 알지라는 조류입니다. 조류. 그래서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정답입니다. 나번에 폐수 내의 질소와 용존산소가 부족한 경우에서도 잘 성장하며 pH가 낮은 경우에도 잘 성장한다. 답은 구성물질의 75에서 80%가 물이며 10176N을 화학 구조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폭이 약 5에서 10마이크로미터로서 현미경으로 쉽게 식별되며 슬러지 평화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활성 슬러지법에서 문제점이 되죠. 펀자이가 과대정식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를 계산했을 때 200 이상이 되게 되면 침강성이 떨어지는 슬러지 평화 또는 슬러지 벌킴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내경의 5mm인 유리관을 정수 중에 연직으로 세울 때 유리관 내의 모세관의 높이는 얼마인가? 물의 온도는 15도씨, 이때 표면 장력은 0.076g/cm, 그리고 g/cm, 물과 유리의 접촉각은 8도. 자, 이 문제 조건에서 H의 공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고 그래도 H라는 모세관의 높이 구하는 공식을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곱하기 TM, TM이라는 것은 표면 장력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표면 장력이 0.076g/cm. 그리고 코사인 세타, 세타라는 것은 접촉각 8도를 대입하시면 되고, 나누기 R은 비중이죠. 물의 비중은 1g/cm의 삼성. 그리고 D, 직경입니다. 5mm를 cm로 고치면 10-1승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0-1승 cm. 따라서 H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0.60cm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공식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 세포의 비정식 속도를 나타내는 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노드식이죠. 그래서 모노드식은 계산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고 지금처럼 이론 설명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가번의 마이크로맥스는 최대 비정식 속도로 시간 -1 단위로 나타내죠. 그래서 단위는 per 시간. 나번에 KS는 반속도 상수로서 최대 성장률이 2분의 1일 때의 기질의 농도이다. 답은 마이크로는 마이크로맥스인 경우에 반응 속도가 기질 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1차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0차 반응을 나타냅니다. S는 제한 기질의 농도이고 단위는 mg/L이다. 그래서 KS와 S의 단위는 mg/L. 마이크로맥스와 마이크로는 per 시간 단위를 가진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지 문제 푸는데 유리합니다. 답은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균의 경험적인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 C, H, O, N, N은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소의 개수, 수소의 개수, O의 개수를 가지고 외웠죠. 따라서 박테리아 572, 조류 582, 곰팡이 10176, 원생동물 7143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박테리아라고 했죠. 세균 중에서 박테리아는 572, 그죠? 572,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혐기성 박테리아는 593이죠. 593. 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수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아연 정연업, 도금 공장, 도자기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도자기 제조업은 주로 불소죠. 그래서 우리가 수원하고는 관계없는데 수원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업장은 재련업, 살충제, 온도계, 압력계를 제조하는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납은 만성질환으로는 미나마타병이나 헌터루셀 증후군 상당히 중요하죠. 답은 유기수원은 금속 상태의 수원보다 생물 체내에서 흡수력이 강하다. 그래서 무기수원은 바로 배출되는데 유기수원은 축적되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인체에 노출 시 중추신경계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갑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해 물질에 대한 수원은 미나마타병, 헌터루셀 증후군, 카드뮴은 이따이따이병, 그리고 PCB는 카네미유증 세 가지의 질환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가 2.5인 용액을 pH 6.0의 용액으로 희석할 때 용량비를 1대9로 혼합하면 혼합액의 pH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혼합액의 농도를 계산을 합니다. pH가 2.5가 있고 pH 6이 있어요. 그죠? 자, pH 2.5는 1, pH 6은 9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pH라는 것은 여러분들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예요. 여기서 H 플러스를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pH 몰/L 리터가 된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2.5는 10의 마이너스 2.5 몰/L 리터가 몰이니까 몰 곱하기 얼마? B가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6성 몰/L 리터 B가 9 나누기 1 플러스 9를 하니까 혼합 용액의 몰 농도가 3.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됐어요. 그러면 이 혼합액의 pH를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H 플러스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3.5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pH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 몰/L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pH가 7 이상의 값으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pH가 8, pH가 9 이렇게 나오면 pH 7 이상은 알칼리성 물질이죠. 그래서 H 플러스로 농도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면 OH 마이너스 농도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럼 OH 마이너스 농도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pOH를 알아야 되니까 14에서 pH를 빼주면 pOH가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을 보면 용해성 성분으로 무기물은 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효한 고도 정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불소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불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응집침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 알루미나법이 있어요. 그리고 골탄법이 있고 전기분해법이 있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온교환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도 계획의 목표 연도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냐? 하수도와 상수도를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주 나오죠. 상수는 15에서 20년, 하수는 20년. 따라서 하수도의 계획 연도니까 20년.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3번. 길이가 100m, 직경이 40cm인 하수관로에 하수유속을 1L/s를 유지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동수경사는 얼마인가? 자, 만광 기준이고 맨닝식의 조도계수에는 0.013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있어야 되죠? 맨닝식에 의한 유속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맨닝 공식에 의한 유속은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이에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경심, i라는 것은 동수경사, n은 조도계수죠. 그래서 동수경사 i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경심을 나타냅니다. 경심, 원형에서, 지금 문제에서 원형에서 경심은 4분의 d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직경이 40cm란 말이에요. 40cm는 0.4m죠. 따라서 경심은 4분의 0.4m를 하니까 0.1m가 됐어요. 그럼 대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속이 얼마죠? 1m/s. 그 다음에 조도계수가 0.012. 따라서 0.012분의 1.
경심 0.1m의 3분의 2성. 그러면 I라는 뭐죠? 동수경사. 그래서 동수경사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나눠주면 돼요. 나눠준 다음에 2분의 1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 제곱을 하면 되겠죠. 역수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I라는 동수경사는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복류수나 자유수면을 갖는 지하수를 치수하는 시설이 집수매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버리 집수매거의 길이는 시험 우물 등에 의한 양수시험 결과에 따라서 정한다. 나머지 집수매거의 매설 깊이는 1.0 이하가 아니고 보통 얼마죠? 기본이 5m입니다. 근데 안반층이 있을 때는 2m 이하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 표준을 이야기하니까 5m입니다. 답은 집수매거는 수평 또는 흐름 방향으로 향해서 완경사로 하고 집수매거 유출단 내에서 매거 내의 평균 요속은 1.0m/s 이하. 답은 세굴의 우려가 있는 제외지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틀 등으로 방호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문제를 보시면 계획 오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계획 오수량에 관계되는 문제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버리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20% 이하로 한다. 자, 그리고 나번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답은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50에서 60%를 표준으로 한다. 자, 여기서 50에서 60%가 아니고 얼마죠? 70에서 80%를 표준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인지 계획 시간인지 최대인지 최소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25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표준 맨홀의 형상별 용도에서 내경 1500mm 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풀이가 중요한데 우리가 1호 맨홀에서 5호 맨홀까지 나타내요. 그러면 내경이 900mm 원형은 1호, 그리고 1200 원형은 2호, 1500mm는 3호, 1800mm는 4호, 2100은 5호예요. 따라서 1500mm의 원형이라고 그랬으니까 3호 맨홀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자체는 지금 1호 맨홀에서 5호 맨홀까지 얻은 것이든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비교 회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비교 회전도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도 상당히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비교 회전도. 값은 펌프는 NS 값에 따라서 그 형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펌프의 형식을 결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비교 회전도가 되는 거죠. 답은 NS 값이 같으면 펌프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형식의 펌프로 하고 특성도 대체로 같아진다. 답은 수량과 전량정이 같다면, 다시 말해서 수량과 정량정이 같다면 NS와 N이 비례하니까 회전수가 많을수록 NS 값이 커지는 거죠. 답은 일반적으로 NS 값이 적으면 유량이 큰 유량이 큰 저양적 펌프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NS하고 유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비례합니다. 비례. NS도 위에 있고 Q도 NS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NS 값이 적으면 유량이 작은 고양정, NS가 크면 유량이 큰 저양정 펌프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관에 부식되기 쉬운 곳은 어느 곳인가? 자, 하수관이 부식이 되기가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수관 같은 경우에서는 망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하수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이만큼 흘러가니까 찌꺼기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지금 산소가 없으니까 현기성분해가 되겠죠? 현기성분해가 되면 H2S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S가 쭉 반응을 해서 H2SO4랑 황산이 되어서 황산이 관의 천장에 부착이 돼요. 그래서 관의 천장에 부식이 일어나서 관정부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정부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치수 광거의 취수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취수구입니다. 자, 가번 높이는 배서문의 바닥 높이보다 0.5에서 1m 이상 낮게 한다고 그러는데 1m 이상 높게 합니다. 답은 유입 속도는 0.4에서 0.8m/s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제수문의 전면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물질이 유입이 안 되게. 답은 계획 취수인은 취수구로부터 도시 기점까지의 손실 수두를 계산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수 배제 계획에서 계획 우수량을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계획 우수량을 산정했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당연히 유출 개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 면적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유달 시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확률 연수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유속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시면 상수도의 급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서는 도로관리자가 정한 점용 위치와 깊이에 따라서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물과의 간격을 얼마 이상 정도 두죠? 간격을 30cm 이상 확보합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급수관을 부설하고 대묘기를 할 때는 양질트 또는 모래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다짐하고 관을 보호합니다. 다짐을 했을 때는 좋은 토양, 양질토와 모래 사용. 답은 급수관이 계거를 횡단하는 경우에서는 가능한 계거 위로 부설을 한다. 자, 일반적으로 급수관이 계거를 횡단하는 경우는 가능한 계거 위가 아니고 계거 아래로 부설하는 게 특징이죠. 위가 아니고 아래입니다. 답은 동결이나 결로 우려가 있는 급수 설비의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 조치나 결로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당연합니다.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인 완송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여과지 깊이는 하부 집수 장치의 높이의 자갈층 두께와 모래층 두께까지 2.5에서 3.5m를 표준으로 한다. 자, 지금 우리가 여과지의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부 집수 장치 높이의 자갈층의 두께, 그리고 모래층 두께, 그리고 모래면 위의 수심과 여유고를 더해서 얼마? 2.5에서 3.5m를 표준을 해요. 여유고까지 다 더해야 됩니다. 나오는 완송 여과지의 여과 속도는 완송 여과지는 4에서 5m/day. 반면에 급속은 120에서 150m/day가 되겠죠. 답은 모래층의 두께는 70에서 90cm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여과지의 모래면 위의 수심은 90에서 120cm를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장증에 대한 펌프의 형식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에 전장증 5m 이하는 펌프 구경 400mm 이상 충류 펌프를 사용한다. 전장증이라는 것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죠. 나머지 전장증 3에서 12m는 펌프 구경 400mm 이상의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 답안의 전장증 5에서 20m는 펌프 구경 300mm 이상의 원심 사류 펌프를 사용한다. 답안의 전장증 4m 이상은 펌프 구경 80mm 이상의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나번에 보시면 원심 펌프는 전장증이 4m 이상, 그리고 펌프의 구경은 80mm 이상, 그리고 비교 회전도는 100에서 250rpm이 돼요.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자, 그리고 34번은 이론 문제도 출제됐어요. 그죠? 펌프의 규정 회전수가 10회/s, 토출량은 0.3m에서 3/s, 펌프의 규정 양정이 5m일 때 비교 회전도는 항상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NS라는 비교 회전도는 N이라는 규정 회전수 곱하기 Q 나누기 H, Q는 2분의 1성, H는 4분의 3성인데 Q는 토출량, H는 전장정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N이라는 규정 회전수와 NS라는 비교 회전수는 단위가 RPM입니다.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초당 회전수로 나와 있을 때는 60초는 1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Q의 토출량의 시간 단위도 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규정 회전수가 10회/세크,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했어요. 자, 곱하기 지금 토출량이 0.3m의 3승/세크거든요.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했어요. 2분의 1성. 그리고 전량정 5m의 4분의 3성.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NS는 761.31ppm이죠. 그래서 항상 출제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규정 회전수와 그리고 토출량의 시간 단위를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하죠. 항상 나오니까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괴구 수령 산정 시 고려하는 하수 관로의 설계 강우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가 그랬어요. 자, 하수 관로의 설계 강우는 몇 년 빈도? 10에서 30년 빈도.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 송수시설의 계획 송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량은 자, 계획 송수량을 산정을 했을 때 기준이 돼요. 그럼 뭐죠? 계획 1일 무슨 급수량? 최대, 평균, 최대 급수량. 그래서 계획 1일 최대, 계획 1일 최대. 가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 처리를 위해서 완숙 여과 방식만을 선택하였을 때 거의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 자, 여과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 가번에 탁도, 나번에 철분, 망간, 다번에 ABS, 라번에 농약. 자, 농약 성분 같은 경우에서는 여과 방식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좀 힘들겠죠. 뭐 활성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로의 접합과 관련된 고려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 접합의 종류에는 관정접합, 관중심접합, 수면접합, 관저접합. 보통 여러분들이 설명에서 시험 나올 때는 관정 아니면 관저로 나오죠. 나번 관로의 광경이 변화되는 경우에 접합 방법은 원천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답은 두 개의 관로가 합류하는 경우에 중심 교각은 되도록 60도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60도가 아니고 30에서 45도입니다. 답은 지표의 경사가 급한 경우에서는 광경 변화에 대한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단차 접합 또는 계단 접합을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면 정수시설의 착수정 구조와 형상에 관한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은 착수정입니다. 가번 착수정은 분할을 원칙적으로 하며 고수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원료관이나 원료위어를 설치한다. 원료관이나 원료위어라는 것은 물이 넘치는 시설이죠. 왜 물을 넘치게 만드느냐? 고수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럼 나번 형상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하고 유입구에서는 제수밸브 등을 설치한다. 직사각형은 다른 말로 장방형, 그리고 제수밸브는 물을 제어할 수 있는 밸브죠. 답은 착수정의 고수위와 주변 벽체의 상단 간에는 얼마의 여유? 60cm 이상의 여유. 그리고 부유물이나 조류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과를 통해서 부유물이나 조류를 제거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간 펌프를 최대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용량 및 대수를 결정한다. 다음 펌프의 설치 대수는 유지 관리상 가능한 적게 하고 동일 용량의 것으로 한다. 다음 펌프는 저용량일수록 효율이 높으므로 가능한 저용량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효율은 고용량이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용량보다는 고용량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용량이 아니고 고용량. 라번에 내부에서 막힘이 없고 부식 및 마모가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상하수도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숫자나 단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단위에 조금 주의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